자, 우리가 배울 이항분포의 정의부터 보자면 이항분포는요 이산 확률 분포 중 하나예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특별하게 다루게 되는 이산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부르고요. 이항분포가 뭔가요? 하면 독립식의 확률 분포, 이거는 엄밀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외우기 편하게 줄여서 외우는 거고, 엄밀한 정의.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려면 어때야 하는가? 매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인 어떤 사건을, 이게 독립시행이에요. 독립시행일 때 이걸 n회 반복을 해요. 핵심 키워드만 말하자면 독립시행을 반복해야 돼요. 독립시행을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무조건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독립시행을 반복할 때 확률 변수 값이 특정 사건이 일어난 횟수, 인원수, 뭐 이런 숫자에 대한 게 나온다? 그럼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르겠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이래요. 독립시행을 반복, 횟수를 확률 변수. 이건 정확히 알아요. 그래야 문제 봤을 때 이항분포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항분포면 좋겠다 했는데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네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게 하냐면요, x 물결하면은 이 앞에 있는 확률 변수가 뒤에 있는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는 줄임말을 쓰는 기호인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교쌤이 이걸 쓰지 않는다면 그럼 너네가 서술 형태를 쓰면 안 되고 한글로 표현해줘야 돼요. 이렇게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자, b 하고요. 주요 정보 두 개를 적어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자리는 독립시행을 아까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반복한 횟수를 여기다가 써주면 돼. n 이렇게 n에는. 그리고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까다로운 문제는 여기를 직접 구해야 되는 게 많은데요. 자, 이 자리는 내가 반복한다 그랬지. 한 번의 시행에서 n을 반복하려는데 한 번의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얘 일어난 횟수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에서 얘가 일어날 확률을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p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x 물결 p, n, p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자, 정리를 좀 하자면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독립시행을 반복할 때 그때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로 쓴다면 이때 그럼 이 이산확률 분포는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기호를 바로 쓰고 시작을 합니다. 반복한 획수, 한 번의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여기가 나중에 통계적 추정 파트랑 엮여서 이 부분을 구할 때 통계적 추정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엮여서 나오는데 정규분포라고 옆에 나오고. 자, 어쨌든 핵심은 반복, 횟수고요. 자, 얘를 외우기 편하게는 이항분포를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다라고 외우면 너네가 이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엄밀한 표현은 아니지만 저렇게 외우면 좋을 거야. 자, 이렇게 외우면 좋은 이유가 또 뭐냐면요,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는요, 모양이 독립시행의 확률 그 모양이랑 완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라지 x가 x일 확률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n번 독립시행을 반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x번 일어났을 확률이라서 독립시행 확률 공식이 그대로 나와요. n번의 시행 중 내가 원하는 게 스몰 x번 이렇게. 그때 한 번마다 일어날 확률이 스몰 p라 그랬으니까 px는 1-p의 n-x 일어나는 횟수, 일어나지 않는 횟수, 일어날 확률, 일어나지 않는 확률. q로 보통 줄여 쓰죠 이거를. np 이렇게.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도 나타내고 아니면 문제에 따라서 여기 r로 넣을 수도 있어요. p, 라지 x는 small r 하면 여기 x만 r 바꿔주면 돼요. k 있을 수도 있어요. k 바꿔주면 돼요. i 있으면 i 바꿔주면 돼요. 이 모양이 중요한 거죠. 어떤 문자를 쓰냐면 이 기존 문자는 내 맘이에요. 뭘 쓸지는. fx를 쓰든 ft를 쓰든 상관없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자를 쓰든 의미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자리는요, p 라지 x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써줄까? p 라지 x 보면 자, 얘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가 0번일 요율을 구하는 거니까 n번 시행했다고 치면 nc 0하고 p의 0승 1만 p를 q라고 쓸게요. 이렇게 작성해주면 돼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식의 확률 공식 모양이나 이항분포나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식의 확률 공식이다. 그리고 거꾸로 독립식의 확률 공식을 확률 질량 함수로 쓰고 있다면 얘는 이항분포다. 그리고 거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보자마자 내가 bn, p라고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 공식. 그리고 앞에 내용들은 쉬운 문제 풀 때는 몰라도 되기는 해. 근데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이 정의 그리고 위치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너무 더 중요해지고요. 자, 얘는 기본 공식들이에요. 우리가 평균 NP, 분산 NPQ. 얘는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NPQ. 그래서 외우는 건 두 개만 외우면 되겠죠. 자, 그때 예시를 들어볼게요. 동작을 1000번 넣으시고요. 앞면 나오는 횟수가 X번, 그러면 1000번. 반복했죠? 횟수를 확률로 해서 놨죠? 이항분포 따라해서 밑에다 바로 X 물결 P 쓰고요. 반복한 횟수 1000번. 그 앞면이 나온 횟수잖아요. 한 번에 시행해서 앞면 나올 확률을 써주면 돼요. 공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때 EX 구해라. EX는 NP 500. 분산이 이제 NP에다가 Q만 한번 곱해주면 분산이 돼요. P가 1이었죠? Q도 2분의 1이겠네? 그러면 NP 하면 500, NPQ 하면 250. 그러면 표준 편차는 루트 250. 이렇게 바로 쓱싹하고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증명을 한번 하나씩 해볼 건데, 자, 우선 X 물결 B N, P이다. 이거이면 확률 질량 함수를 내가 P하고 라지 X는 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R을 쓸게요. R을 쓰면 확률 질량 함수는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식의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n번의 시행 중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R번. 그럼 P의 R승, Q의 n-R승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증명을 이제 할 거야. 증명을 할 건데, 자, EX는 이항분포도 마찬가지로 이산확률 분포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X가 가지는 값에 그때 확률을 곱해주면 평균이 돼요. 자, 얘는 시그마 하고요. 네, 기준 문자를 K를 쓸게요. K는 하고 0부터 N까지. 그럼 여기를 왜 R로 썼지? K, NC, R, NC, K. R로 써도 상관없는데 K로 쓰는 게 더 너네가 시그마 다루기가 R 쓰는 게 더 편하니까. R 쓰는 게. 그리고 여기가 R은 해서 기준 문자를 R을 여기 똑같이 쓸게. R은 0부터 N까지 이렇게 R 이렇게 하면 이게 X가 가지는 값, 일어나는 횟수인 거죠. 0번부터 제일 많이 일어나면 내가 총 시행 횟수인 N번까지 나올 수 있어서 이게 X가 가지는 값이라는 뜻이 되겠고 이게 XI인 거야 이게. 근데 PI는 이제 요게 PI인 거죠. 얘는 이제 NCR, P의 R승, Q의 n-R승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거를 풀면 NP가 나온다는 걸 증명을 하면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얘 증명 과정이랑 분산 증명 과정이 되게 많이 비슷하니까 그게 훨씬 길이거든요, 저하고. 그러니까 얘를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우리 이항 정리해서 R 밖으로 빼내고 싶은데 기준 문자라 못 빼내. 그럴 때 우리가 쓰던 공식이 있었어요, 조합 공식. 이거 R분의 N 한 다음에 N-1, C, R-1 이렇게 바꿀 수 있던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게 R은 0부터는 안 써도 될 거야. 왜냐면 0 지금 없으면 0 싹 다 날아가니까 1부터 써도 하겠죠. 결과가 똑같겠지. N까지 한 다음에 R 곱하기 하고 이 친구를 R분의 N 하고 n-1C, R-1 P의 R승, Q의 n-R승 이렇게 써도 괜찮을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약분을 시키고 얘를 밖으로 이렇게 빼는 거야. 실수해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밖으로 빼내고 나서 얘를 관찰을 할 건데, 12 모양 이렇게 나오는 이항 정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항 분포랑 이항 정리랑 뒤에 이제 내가 문제 활용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주 엮여서 나오니까요. 좀 기억을 하시고요. n하고 여기 모양 맞추기 하려고 내가 p를 하나만 빼낼게. p를 r만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만 밖으로 빼낼게. 그럼 np 한다는 시그마 r1부터 n까지 n-1c r-1 p의 r-1승 그 모양 맞추기 위해서 q의 n-1 빼기 r-1 이렇게 바꾸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여기 이 친구가 이항정이에요. 전개에 보면 이항정이랑 똑같이. 그래서 n-1c 0부터 n-1c, n-1까지 쭉 나오고 얘가 0승부터 n-1승까지. 그래서 얘가 뭐랑 똑같은 얘기가 되냐면 np 한다는 p 플러스 q의 n-1승. 이항정리로 전개하고 시그마로 이렇게. 기억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A 플러스 B의 n승 하듯이 A 자리에 P 집어넣고요. 이 자리에 Q 집어넣고 n승 말고 n-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n-1c 0 그 다음에 P의 0승으로 쓸게요. Q의 n-1 마이너스 0승 더하기 n-1c 1 P의 1승 Q의 n-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시그마로 묶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PQ 이게 여상공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더하면 1, 2가 는 NP 이렇게 하면 지금 표현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요건 아마 방학때 내가 해줄 수도 있거든. 근데 분산은 내가 진짜 오랜만에 지금 영어 했었는데 우리도 오늘 한번 해볼 건데 자, 그 전에 이거를 너네가 그냥 눈으로만 보고 분산 증명 보는 거랑 한번 해보고 분산 증명 보는 게 다르니까 이거 한번 지금 써볼까요? 노트나 에너지 필요한 사람? 있어요? 필요해? 한번 써보고 갑시다. 사실 이렇게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구할 때 시그마를 이용하고 그 확률에서 조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항 정리랑 엮어서 풀 수 있으면 맨 뒤에 있는 킬러 유형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거보다도 간단하거든. 그게. 이거 증명하는 게 그 킬러 문제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그게 오히려 좀 쉽게 느껴지니까. 여유되면 재평평제 증명도 다 시키고 막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그것도 아마 훨씬 할만할 테니까 굳이 그거 안 할게요. 다 쓴 사람은 이거를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이 증명 과정을. 그러면 이제 분산 증명이 훨씬 쉬워지니까. 이해 안 되는 건 어때요? 민규 너는 읽어볼까? 좀 더? 네, 다 썼어. 좀만 더 읽어볼까? 다 썼어. 자, 이걸 한번
훑어보시고요.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평균은 NP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 자유롭게 쓸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분산은 편차제곱의 평균 시그마 풀어가지고 계산해봤더니 제평평제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NP로 할 수 있다고 했지. 얘는 모르거든.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더 증명을 할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분산을 좀 보여볼게요. 자, 이 x제곱은 하면 그냥 무조건 모르겠다. 무조건 다 그냥 정의로 가는 거야. 기대가 생각이. R은 할까요, 얘도? R은 0부터 n까지. R 하면 이거 x가 가지는 값이었죠. x제곱의 평균이니까 x제곱이까지는 값을 써야 되니까 이거 r제곱을 써줘야 되고요. 뒤에는 이제 그때 확률 똑같이 NC, R, P, R, C, Q, M, R, C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그 발상적인 그 발상을 해야 돼서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 너네가 지금 그렇게 발상한다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해를 하면 돼. 이걸 너네가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R제곱을 살짝 바꿀 건데 시그마 R은 하고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안 써도 되겠지. 미리 지금 1부터 바꿔갈게요. 1부터 n까지를 쓰고요. R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R 이렇게 하면 R제곱이랑 똑같은 말이죠. NC, R, P의 R승, Q의 R승. 지금 뭐 하는 거냐면 R제곱을 R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R로 이렇게 변형을 한 거야. 왜요? 하면은 요것 따로 내가 분리를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수학자들이 이렇게 해봤더니 식이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발상을 떠올려낸 거고요. 내가 떠올린 건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전개하면은 시그마하고 R은 1부터 n까지 R제곱 마이너스 R 얘만 가져오는 거야. NC, R, P의 R승, Q의 N 마이너스 R승 이렇게 쓰고 두 번째 거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NC, R 보겠습니다. 하고 R 곱하기 NC, R, P의 R승, Q의 N 마이너스 R승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이해됐니? 1 집어넣었잖아? 1 빼기 1에서 어차피 몇 돼요? 0 되죠? 이건 2로 바꾸고 시작할게요. 얘는 1 집어넣으면 0 아니니까 얘는 바꾸면 안 돼요. 1 냅둬야 돼요. 자, 근데 얘를 잘 보자고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그냥 0으로 바꿔도 될까? 거꾸로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0으로 바꿔도 어차피 0 없어지니까 1부터 더하거나 0부터 더하거나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관찰하면 얘가 R이 X가 가지는 값이에요. 이 X 아니에요. 0부터 n까지 모든 x를 가지는 값에 그때 확률을 곱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평균이랑 똑같은 얘기가 돼요. 이게 np로 바꿔볼 수 있어. 이게 평균. x가 가지는 값에 그때 확률을 곱했다가 되니까 이게 np가 되는 거예요. 얘는 np로 바꾸고요. 이제 이 친구를 변형을 할 건데 두 번 나눠서 변형을 할게. 시그마 r은 2부터 n까지 이거 밖으로 빼내고 싶거든? 내원들은 못 빼내죠. 또 못 빼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조합 공식을 쓸 거야. 조합 공식은 어떻게 쓸 거냐면 R만1을 없애기 위해서 얘 R분의 N하고 N마1C R마1 쓸 수 있지. 한 번 더 써. R마1분의 N마1하고 N마2C R마2 이렇게 되고 P의 R승 Q의 N-R승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NCR을 R분의 N하고 N마1, C, R마1 그걸 또 R마1분의 N마1 한 번 더 분리한다. N마2, C, R마1 이렇게 조합 공식을 이용해서 이 친구 소거시켜줘요. B에 소거시켜주는 겁니다. 그거가 소거가 될 거예요. 이렇게 소거가 되고요. 얘는 그럼 이제
R과는 상관없는 상수니까 밖으로 이제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하려면 이 공식 쓰는 거예요. 시수해놓고 빼내고. 자, 그런 다음에 그것만 빼는 게 아니라 뭐까지 빼낼 거냐면 여기서 여기 N-, R- 요거를 또 아까 우리 이항 정리해서 P 플러스 Q의 몇을 바꿔버렸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R-2는 여기 R-2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N-2 마이너스 R-2로 바꾸면 똑같은 얘기랑 얘는 괜찮은데 얘가 문제예요. R-2승이에요. 두 개가 나와. 그 두 개도 같이 빼낼 거예요. 여기 두 개랑 얘네 같이 빼내면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N, N-1, P도 두 개 빼버려요. 그럼 남은 게 이제 시그마 하고요. R은 2부터 N까지. 그러면 남은 게 이 친구. N-C, R-2, P의 R-2승. 그 다음에 Q에 하고 N-2, R-2 하면 처음식이랑 이거 어차피 2 없애시면 M-R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요만큼이 2대2 하면 M-C 0부터 0승 M-승 1승 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마지막 M-C M-2 M-2승 0승 해가지고 얘도 이항정리 P 플러스 Q에 바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개를 할게. N제곱 P제곱 NP의 제곱을 쓰고요. 마이너스 N P제곱 게다가 이 친구는 이제 P 플러스 Q의 N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잘했어.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요? 재평 하는 거예요, 재평. 그럼 내가 이제 Vx를 계산할 수 있게 될 거야. Vx는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니까 재평! 계산해야죠. np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없네. 이 친구가 갑자기 없어졌네. 이 친구. 여기까지 얘를 이렇게 바꾸면 얘가 없네. 뭔가 안 맞다 했어. 이거 아까 평균 x가 다시 묶였을 때 그때 확률 곱한 거니까 얘가 플러스 뭐라고 썼으면 되나요? np 이렇게 이씨 플러스 np 는 해서 p 플러스 q에 n-는 1이다 이건 안 쓸게. 귀찮으니까. 다시 전개를 하면은 np의 제곱 마이너스 np 제곱 플러스 np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것만 추가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는 np의 제곱 마이너스 np 제곱 플러스 np 이게 지금 제평을 그대로 쓴 거고요. 평균 제곱을 빼면은 np 전체의 제곱 이게 평제가 되겠죠. 소거가 되고 남은 거 공통인수가 np 공통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np로 묶어주면 np 하면 여기는 그냥 1 남고요. 얘는 np 하면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죠. 1과 p는 우리가 보통 뭐로 줄여 쓰죠? q로 줄여 쓴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끝. 여기까지 그냥. 그래서 아까 썼던 거에서 그냥 한 번 더 들어갔다 생각하면 돼요. 연속 공식 2번, 조합 공식 2번 쓰고 여기 이거 써볼까? 왜냐하면 NCR은 R분의 N, R만 1분의 N만 1 하고 N만 2C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준 거고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것도 이제 왜냐하면 P 플러스 Q에 N만 2승 저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1이다. 무슨 소리 되자니까 이거 한번 쭉 나열해서 써볼까요? 이렇게 시그마 몇이 몇 누구 몇 승 누구 몇 승 저거를 이항종 누구 플러스 누구의 몇 승 이렇게 바꾸는 거는 킬러급 문제에서는 종종 나오니까 좀 눈여겨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MPQ하고 끝날 뭐다 증명하고 있어 있네 뭐 그거 1등급이면 이 증명을 외우고 있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번 쓱 보여줬을 때 따라서 쓱 할 수 있는 정도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발상 포인트 같은 거 내가 다 적어주니까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였지 하고 그냥 쓱 할 수 있으면 빈칸 문제 같은 것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해는 되나?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해했으면 좋겠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항공포의 활용이 있는 기본 개념은 아까 다 하고요. 이제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세 가지 대표적인 까다로운 예시들을 써놨고요. 간단한 것들은 굳이 예시를 드릴 필요 없어서 안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항공포임을 알 수 있어야 된다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 x가 스몰 x라는 값을 가질 확률이 NCX, PX, Q의 MX이네요. 독립시행 확률 공식 모양 똑같죠? 야, 저 숫자 1이라도 다르면 바꾸면 안 돼. 근데 완전 딱 된다고. 완전 똑같단 말이야. 저거 N 번 시행 중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이 X번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거 이항공포랑 관련이 있구나 해서 1번처럼 이렇게 주면 보자마자 바로 X물결 P, N, P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보자마자 바꿀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 평균을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분산 구해라, 표준점 구해라 구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거의 변형이 조금 바꾸면 헷갈리게 하고 R로 바꿔놔요. X를 R로 바꾸고 NC가 아니라
갑자기 NP가 나와요. 이렇게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건데 당황하지 말고 이거 뭔가 얘랑 분리시간 확률 공식 뭐예요? 관련이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요. 얘를 이제 바꿔줄 건데요. 자, 우리가 R팩분의 Mr팩 이게 S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뭐 이거 안 되나 안 해도 이게 S이 아니에요. R팩분의 NPR 이게 S이 아니니까 NCR하고 PR은 Q의 MR은 분리시간 확률 모양 딱 맞네 하면 X 물결 B하고 이거 M, P 이렇게 써 넣으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확률질량 함수가 독립식의 확률이라고 이해하는 거네. 이걸 할 수 있었는 얘기야.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렇게 줘요. X 물결 B 12,3분의 1. 그러니까 이항분포 B 12,3분의 1을 따른다라고 말을 한 걸로 하면 되는데 네, 이거일 때는요. 평균과라가 아니라 이거를 갑자기 계산해요. 이거 뭐야? 그래서 뭔가 R이 0부터 12까지 그러면 이제 얘가 총 시행 횟수거든요. 총 시행 횟수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한 번씩에서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원하는 사건이 그럼 일어날 수 있는 횟수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10이잖아요. 그럼 R에서는 X가 가지는 값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R제곱? 그러면 X제곱이 가지는 값이고 X제곱이 가지는 값에 이게 뭐야? 하고 변형을 한번 해보면 이게 한 다음에 잘 분리를 해야 돼. 12개가 3분의 해서 여기 하나는 R승 하나는 12-R승이 되는데 이게 합치면 12개가 나와요. 그래서 12개가 나눠가지고 줍니다. 근데 이제 12-R승 쪽에 2가 있어요. 여기 있으면 곱했을 때 1이면 딱 이 모양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P도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안 알려줬으면 되죠. 내가 여기 3분의 1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R이 아니기 때문에 R제곱이기 때문에 줘야 되고요.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 X제곱이 가지는 값에 그때의 확률을 곱하고 모두 더했다기 때문에 이거 제평이라고 치는 거예요. 제평이란 제평? 그럼 바로 제평 문제 떠올라야 되죠? 그러면 분산은 NPQ잖아요. VX는 E하고 X제곱 마이너스 N제곱으로 쓸게요. 자, VX 하기 전에 M을 넣어줄 거면 NP 하면은 4. 16. 얘네 구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제 Q는 NPQ, Q가 3분의 2죠. NP 4였죠. 거기 3분의 2를 곱하면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이 되겠죠? 4. 3분의 8. 계산이 안 돼. 어제 썼네. 네, 여기 3분의 48이죠. 3분의 5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오는 제평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시그마에 대한 식이 주어졌다. 여기서 확률을 솎아내야 돼. 요만큼의 확률이거든. 그럼 얘는 너는 대체 뭐야? X가 가지는 값이 R인데 제곱이네. X제곱이 가지는 값이네. X제곱이 가지는 값에 그때 확률을 뺐다. X제곱의 평균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중요한 문제. 그리고 마찬가지 하나 더. 이렇게 몇 분의 몇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헷갈리게 하려고 해요. 하나 합쳐버리면 곱하기를 합쳐버려서 이렇게 된 합쳐놓은 거를 거꾸로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가 있는데 유형이고요. 내신에 나오는 킬러예요. 이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킬러 유형이니까 킬러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근데 일단 그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활용은요, 과예약이라는 유형인데요. 자, 얘는 이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교육학 활동인데 어느 항공사에서 예약한 사람 중 예약한 사람이 다 타질 않아. 뭐 얼마나 취소한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뭐 여기서는 98%만 탑승을 하대요. 통계적으로 2%가 자꾸 취소를 해요. 그러면 300명 꽉꽉 채워봐야 내가 비행기 굴린 입장에서 개입인데 자꾸 빈자리가 생기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 그러면 어차피 취소하는 사람 생기겠지. 302명 예약받아야지. 그럼 취소해서 300명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럼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만약에 취소 안 해가지고 302명이면 어떡해요? 2명 못하는 거잖아? 그렇게 부족하게 될 확률을 알아보는 거야. 그 확률을 알아보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보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 금액을 생각해보고 그러면 몇 명을 과예약 받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이걸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게 과예약 유형이고요. 뭐 항공사가 나올 수도 있고 저 내용만 다른 걸로 바꿔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좌석이 부족하다 그러면 취소하는 사람이 0명 큰일 나요. 1명 큰일 나요. 2명만 취소해줘도 이제 안 부족해요. 그럼 나는 취소한 사람의 인원수 아니면 취소 안 한 사람의 수 뭘로부터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0.98 아니 상관없네요. 네, 취소한 사람 중 X 땡땡 302명 중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취소하실래요? 제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취소한 사람의 수, 횟수, 개수, 인원수 이거 다 이항공포랑 관련된 키워드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302명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취소하면 안 돼요? 물어보는 거야. 자, 근데 그때 탑승 확률이 98%인데 취소할 확률은 2%예요. 한 명 한 명 다 물어봤을 때 취소한다고 했을 확률이 2%이기 때문에 흡혈 확률로. 자, 그래서 이제 X 물결하고 B 302명한테 물어볼 거고요. 그때 한 명 한 명이 취소할 확률은 2%니까 0.02 100분의 2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때 부족할 확률이니까요. P하고 자리 부족 이렇게 쓸게요. 자리가 부족할 확률은 이걸 X로 나타내면 취소한 사람이 0이거나 또는 취소한 사람이 1이면이잖아요. 또는 이제 X가 1이야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X가 1입니다. 아무도 취소 안 한다? 그러면 2명이지. 앉지를 못해. 한 명만 취소한다? 한 명이 앉지를 못해. 2명 취소한다? 모두가 앉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 명 이하다? 부족하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1 이하는 아까 0일 때랑 1일 때를 따로따로 보여서 이산 확률을 보는 거잖아. 이항 부분은. 따로따로 해서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302 쓸까? P하고 라지 X는 0 더하기 P하고 라지 X는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0명일 확률 하면은 302 C 0 0.0 취소한 사람이 0명 취소 안 한 사람이 302명 이렇게 되는 거죠. 302명 중 취소한 사람이 1명 취소할 확률 1승 취소 안 할 확률 301승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지.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요거에 근사값을 줘요. 문제에서 줄 거야. 301승이나 0.00에 가깝다. 근사에서 같은 값으로 계산을 하자. 근사치를 구하는 거니까. 자, 얘는 나는 320 0 하면 1이죠. 0승 하면 1이죠. 302승 0.00 자, 근데 302 0.02 이것도 0.00 계산을 해야 돼요. 302 0.02 하면은 604하고 6.04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얘가 0.00이니까 0.002 하면은 1208 한 다음에 하나 둘 3, 4, 5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0.1208 그러면 계산을 더하면 0.12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리가 부족해질 확률이 두 자리를 더 받으면 못하는 사람이 생길 확률이 12.28%다 12%가 조금 넘는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한 명이 이제 못 앉을 때마다 얼마를 보상해줘야 된다. 그래서 곱하기 2 해버리면 하는 게 이득이지.
302명이 되겠지, 301명이 되겠지. 얼마를 벗어나는 게 좋을지를 통계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과예약입니다. 과예약을 받았을 때 자기가 부족해지라고 해야 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종이에다가 한번 쭉 따라서 써볼까요? 이 마지막 계산은 그냥 이거 보고 따라 쓰세요. 아니, 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이것만 한번 써봅시다. 이게 이제 이항분포에서 기본 개념만, 여기 내가 추가해 놓은 것들은 뭐냐면 기본적인 개념만으로 응용이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넣은 거고요. 그런 유형들 3개. 그 외에는 뭐 할만해서.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볼게요. 자, 마지막 유형은 이제 이항정리. 우리 아까 NPQ 증명할 때도 이항정리 쓰고 NP 증명할 때도 이항정리를 썼잖아요.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서 또 배워갈 게 있어요. 자, 한계 주사위를 20번 넣었죠. 이거는 그 마플에 있는 문제 그대로 가져왔고요. 한계 주사위를 20번 넣어서 하는 순간 20번 넣는다고? 이거 이항분포 따르겠네? 반복했잖아. 주사위 던지는 공립식이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6의 약수의 눈이 x번 나오면 4의 x승 1을 상금으로 바뀌게 됐대요. 상금의 기대값이 있으니까 이 상금을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상금의 기대값, 그 상금을 x로 두고 x의 기대값 ex를 구해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상금은 횟수가 아니에요. 횟수랑 관련이 있긴 하지만 횟수는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스타트를 어떻게 끊어야 되냐면 이항분포겠지? 다음 뭐? 상금. 뭐야, 횟수가 아니잖아? 이게 이항분포가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이항분포를 따르도록 내가 확률 변수를 새로 정의를 해보면 돼요. 정의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x 대신에 내가 y를 정의를 할 거고요. 여기 밑에다 얘기를 쓸게요. y 땡땡하고 그러면 x번이 나온 횟수면 좋겠단 말이야. 그러면 6의 20번 중 6의 약수가 나온 횟수 이렇게 둔다면 그럼 이제 y는 이항분포를 따를 거야. 20번 반복 횟수를 확률 변수 했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말할 수 없죠. y는 b하고 20, 6의 약수는 1, 2, 3, 6이가 4개니까요. 3분의 1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한 번에 시행해서 6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은 3분의 2죠. 이렇게. 그래서 y는 이항분포를 따를 것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때 이 x를 물어봤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x의 기대값 구하는 건데 x는 뭘 따르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이항분포를 따르는 y를 설정. 이게 스텝 1이야. 스텝 2 뭘 해야 되냐? x, y의 관계식을 어떻게 찾아내야 돼. 이 6의 약수 나온 횟수랑 상금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한 번도 안 나왔다? 4의 0승 1원 받기로 했고요. 6의 한 번 나왔다? 4의 1승 4원 받기로 했고요. 2번 나왔다? 4의 2승 받기로 했고요. 그러면 상금 y는 아니 x는 뭐죠? 상금 x는 4의 y승이구나. 이렇게 나온 횟수 승 현계 상금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관계식 찾기 스텝 2예요. 그래서 스텝 1 하면 y 이항분포 따르고 이 스텝 1이에요. 1이라고 생각하다 2라고 생각하다 2를 썼거든요. 여기가 이제 관계식 등식을 찾는 거 x, y의 관계식 찾는 게 스텝 2예요. 그 다음 스텝 3가 이제 진짜 이제 기대값을 정의해가지고 그냥 시그마 계산한다 때려보는 거예요.
x가 가지는 값 대신에요. x가 가지는 값은 4의 y가 가지는 값은 스몰 y라고 쓸게요. 4의 y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가 이제 r은 y1 x가 가지는 값이 y 나온 횟수랑 관련있으니까 이걸 y를 0부터 하고 20까지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그럼 시그마 하면서 0부터 20까지니까 0번 나왔을 때, 한 번 나왔을 때에서 20번 나왔을 때까지 상금 값이 되겠죠. 상금이 가지는 값에 그때 확률이니까 여기가 이제 P하고 라지 Y가 스몰 I 이게 들어갈 거야. 라지 X가 스몰 I, 라지 Y가 스몰 I 확률을 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Y는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독립시간을 써주면 돼요. 이 친구를 써주면 여기가 NCY 하다는데 3분의 2의 Y승 나오지 않으려면 3분의 1 20-Y승 그게 N이 아니라 20이라서 이쪽 보면 이렇게 써주면 된다. 여기까지 일단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밖으로 빼내고 이항 정리해버리거나 뭐 하려고 했거든? 안 돼. 못 빠져나가요. Y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냥 Y 이렇게 있으면 아까 뭐 Y분의 20 해가지고 조합공식으로 약분해서 빼낼 텐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안 돼서 이 친구를 Y승 있지. 여기다 이렇게 밀어 넣어버릴 거야. 이렇게. 밀어 넣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래 Y가 X가 가지는 값이었잖아요. 그거 없어져 버렸어. 먹혀버리고요, 걔가. 그러면 4의 Y승이니까 4번 3분의 8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얘는 이제 평균의 의미가 아니게 되거든요. 왜냐면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에 또 확률을 곱하는데 확률은 비슷한 모양만 나오고 심지어 이거 1이 넘어가니까 확률도 아니야. 근데 하지만 얘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이항 정리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 친구 통째로 3분의 8 더하기 3분의 1에 24 이렇게 이항 정리 방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이거 전개하면은 20시 0 한 다음에 뭐 0승, 20승, 20시 1하고 1승, 19승 이렇게 해서 여기 데이터만 결과가 똑같거든요. 0부터 20까지 20시 Y 하나의 Y승 또 다른 거에 20-Y승 요걸 맞춰주면 이항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3이죠. 3에 20승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한 게 3에 20승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어떤 세팅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 이항분포일 것 같지만 얘의 기대값? 얘가 확률 변수인 거야. 얘의 기대값과 얘가 이항분포를 안 따르는 상황인 거야. 이항분포를 왜 안 따라? 아씨. 그러면 첫 번째 이항분포 따르는 다른 변수를 정의를 하고요. 따르나 쓰세요. 두 번째 원래 문제가 원하는 확률 변수랑 내가 정의한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 등식 관계식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든 문제를 읽고 그래야 문제가 풀려. 안 그러면 재밌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원하는 EX를 구하는데 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이항정리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우리 증명했을 때는요 조합공식으로 이항정리식을 만들었지만 여기서 조합공식 못 쓰기 때문에 얘를 안 하면 밀어넣은 거예요. 밀어넣고 요만큼 이제 이항정리 바꿔버리고 이걸 너는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따라서 한번 써볼까요? 이거 쓰고 잠깐 쉬고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9시니까요. 9시 10분에 쓰는 시간 포함해서 9시 15분에 시작합시다.